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매크로 관련된 이슈 몇 가지를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 키라고 잡혀 있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에 변동성 굉장히 높아져 있고 굉장히 많이 원화 약세가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고점 통과 가능성 영역에 위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근거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제 추경 편성이 되었었죠. 추경 편성 되었는데 이 추경 편성의 의미 그리고 규모가 얼마 정도 큰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미국 물가입니다. 미국 물가는 지금 연말까지 높은 수준 굉장히 유지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방향성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미국 물가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실질 구매력 이 구매력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 관련돼서도 좀 위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살펴본다면은 그리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하고는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교역 조건입니다. 이 교역 조건과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역 조건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역 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를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현재 교역 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유입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달러 유입이 된다면은 결국 원화 가치는 점진적인 강세의 기조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이 교역 조건 지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까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역축으로 이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화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교역 조건이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이 좀 악화되는 구간에 위치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반영해서 좀 대외 교역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들로 이어진다면은 어김없이 원달러 환율은 약세 쪽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이런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많이 보였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교역 조건이 조금이나마 반등세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저점 영역에서 지금 반등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도 역시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이라는 것이 원화의 강세 전환 가능성을 좀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거의 1,300원 근처까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진정될 가능성을 좀 언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추경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성장세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경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차로 추경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증액 59조 그리고 국채 상환 9조 이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근본 2차 추경에는 68.4조 원의 추경이 이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 총 합으로 보면 8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이 이제 편성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장세를 좀 회복시키자,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20년도 당시에 66조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51.8조만큼 이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것,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그 2020년, 2021년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이 이제 편성이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에도 추경 편성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돈을 좀 많이 이제 지출한 그 국고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추경 편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대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은 추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닐까. 오히려 이제 성장세와 이제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정책 방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미국 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물가 상승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현재 전년 대비 8.3%만큼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재작년 6월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거의 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더 형성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프로젝션 해봤습니다. 현재 수준의 프로젝션 시 연말 기준으로 미국의 CPI는 5에서 6% 수준을 아직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까만 실선으로 전망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한 10년 정도의 추이를 평균치 내에서 이제 도출한 값이고요. 그리고 CPI 회색 실선은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월간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그려본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원래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주요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미국 CPI 5%에서 6% 수준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실질 구매력 떨어지고 뭐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정책들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구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가라는 것을 반영을 하면은 모든 그 경제 지표들은 실질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물가가 많이 높아지면 실질 개념으로 표현된 경제 지표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질 시간당 임금입니다. 구매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만큼 내가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매력이 2019년 당시로 좀 회귀한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 시간당 임금액입니다. 금액이죠. 이 금액, 실질 시간당 임금 금액이 2019년 당시에 11불을 돌파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많이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11불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매력은 3년 전의 구매력과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떨까요? 실질 시간당 임금 증가율, 작년보다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벌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뭐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는 실질 시간당 임금 증가율도 많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좋아지면서 소비가 좀 일정 부분 유지되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실질 시간당 임금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진 그런 시점이 2021년 상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 뭐 경기 소비재에 관련된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런 구매력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내용은 이런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택 가격도 좀 그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20대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향후의 그 주택 시장의 심리를 알려주는 주택 시장 지수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 시장 참가자들의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좀 빠른 속도로 좀 식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 일변도이지만 시장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속도가 빨라진 그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물가의 영향이 많지 않을까. 주택 가격도 뭐 물론 물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그 통화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잘 주시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매크로 측면에서의 키 변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